홍명보호, 꿈에 좁아닿지만 멕시코 원정의 지옥 3종 세트가 기다린다. 최선의 조편성, 그러나 최악의 조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에서 한국 대표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 편성을 받아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함께 조별리그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전력 분석상으로는 16강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국 축구 팬들과 대표팀 관계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 도시들의 살인적인 물가와 최악의 환경 조건이었습니다. 좋은 조 편성이 무색하게 한국은 이제 경기장 밖에서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숙소 대란 하룻밤에 572만 원이요? 디 애슬레틱의 충격적인 보도에 따르면 2026 월드컵 개최 도시들의 호텔 가격이 일정 확정 후 평균 300% 이상 폭등했습니다. 특히 멕시코 도시들의 가격 인상률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개막전이 열리는 멕시코시티입니다. 한 호텔의 경우 평소 23만 원 수준이던 숙박료가 개막일에는 무려 572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무려 2373%의 인상률이죠. 이 정도면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고급 부동산에 투자하러 가는 수준입니다. 멕시코시티의 평균 객실 가격도 961% 상승했다고 하니 이건 뭐 호텔이 아니라 금고를 빌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경기를 치르는 도시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달라하라는 405% 인상, 몬테레이는 466% 급등이라는 악재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축구협회의 회계 담당자들은 지금쯤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가격이면 차라리 경기장 근처에 텐트촌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캠핑카를 빌리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라는 농담 섞인 진담이 오갈 정도니까요. 해외 원정 응원을 계획하던 한국 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단위로 응원을 가려던 팬들은 숙박비만으로 수천만 원이 소요될 수 있어 대부분 응원 계획을 포기하거나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한국은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홈 관중의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될 처지입니다. 한국의 전쟁터 2개의 경기장, 2가지 도전. 한국 대표팀이 조별리그 3경기를 치를 경기장은 과달라하라의 에스타디오 아크로니에스타디오 에크런과 몬테레이의 에스타디오 BBVA ESTADIO BBVA 이 두 곳입니다. 에스타디오 아크론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 한국의 첫 2경기가 열리는 에스타디오 아크론은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사포판지 APOPAN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개장한 이 경기장은 CD 과달라하라 치바스의 홈구장으로 약 4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시설을 자랑합니다. 한때 에스타디오 옴니라이프 ESTADIO OMNILIFE로 불렸던 이 경기장은 멕시코 축구 팬들의 열정이 가득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은 이곳에서 2025년 6월 12일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1차전을 그리고 6월 18일 멕시코와의 중요한 2차전을 치릅니다. 특히 멕시코전은 홈 관중 앞에서 펼쳐지는 만큼 한국에게는 가장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타디오 BBVA 몬테레이 인근 과달루페. 마지막 3차전이 열리는 에스타디오 BBVA는 누에보 레온주 과달루페에 위치한 최첨단 경기장입니다. 2015년 개장한 이 경기장은 53,500석 규모로 CF 몬테레이의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설계와 뛰어난 시설로 북중미 최고의 경기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한국은 6월 25일 이곳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에게는 그야말로 운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고지대의 저주 에스타디오 아크론의 1571M. 하지만 이 두 경기장 중에서
한국 대표팀에게 진짜 악몽은 바로 에스타디오 아크론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해발고도 1571m 나는 살인적인 조건 때문입니다. 이 정도 고도에서는 산소 농도가 평지 대비 약 1518% 낮아집니다. 일반인도 숨쉬기 힘든 환경인데 90분 내내 전력 질주를 해야 하는 축구 선수들에게는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후반 30분부터는 체력 저하가 급격히 나타나며 평소 같으면 가볍게 뛰던 선수들도 다리가 풀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 축구의 강점은 빠른 템포와 끊임없는 압박, 그리고 활동량입니다. 손흥민을 필두로 한 공격진의 스피드와 중원의 박진적인 움직임이 한국 축구의 핵심 무기인데 고지대에서는 이런 장점을 제대로 살리기 어렵습니다. 상대팀은 편안하게 숨을 쉬며 경기를 풀어가는데 우리 선수들만 헐떡거리며 뒤쫓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이 이곳에서 연속으로 2경기를 치른다는 점입니다. 1차 전유월 12일과 2차 전유월 18일 사이의 간격은 겨우 6일입니다. 첫 경기에서 고지대 적응에 실패하고 체력을 과도하게 소진하면 멕시코와의 중요한 2차전에서도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지대 경기의 악명은 이미 남미 월드컵 예선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세계적인 강팀들도 볼리비아의 라파스 해발 3600m나 에콰도르의 키토 해발 2850m 원정에서 번번이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한국 역시 과거 고지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도 우려가 큽니다. 그나마 다행인 몬테레이 해발 500m, 다행히 마지막 3차전이 열리는 에스타디오 BBVA는 해발 500m 정도로 과달라하라에 비해 훨씬 낮은 고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정도 고도라면 산소 농도가 평지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고지대 적응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몬테레이 경기는 조별리그 최종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달라하라의 2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몬테레이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절체절명의 승부가 될 것입니다. 편안한 환경이라는 장점이 무색하게 심리적 압박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고도 차이로 인한 환경 변화도 변수입니다. 선수들이 약 2주 동안 1571m 고지대에 적응한 몸으로 갑자기 500m 저지대로 내려오면 오히려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는 선수들의 생체 리듬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 체계적인 컨디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멕시코 홈팬들의 뜨거운 환대, 숙박비와 고지대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여기에 한 가지 악재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3경기 모두를 멕시코 영토에서 치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멕시코 축구 팬들의 열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에스타디오 아크론과 에스타디오 BBVA는 경기가 있을 때마다 수만 명의 멕시코 팬들로 가득 차며 그들의 함성과 응원가는 상대팀 선수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특히 멕시코와 직접 맞붙는 2차전에서는 4만 6천 명의 홈 관중이 만들어내는 함성의 벽을 뚫어야 합니다. 원래대라면 한국은 미국 내 경기에서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는 약 200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거 월드컵에서도 한국 대표팀에 열렬한 성원을 보내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붉은 악마의 함성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홈 관중의 응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하지만 3경기 모두가 멕시코에서 열리는 바람에 한국은 이런 홈 어드밴티지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살인적인 숙박비 때문에 한국에서 원정 응원을 오는 팬들의 숫자도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달라하라나 몬테레이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재미 한인들의 접근성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 선수들은 수만 명의 멕시코 팬들이 만들어내는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고지대의 산소 부족과 싸우며 몇 안 되는 한국 팬들의 응원만으로
버텨야 하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랄라스의 냉소 한국은 망한 것 같은데요. 미국 축구계의 유명 해설가이자 전 국가대표 수비수인 알렉시 랄라스는 조 추첨 직후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석 프로그램에서 흥미롭게도 한국은 망한 것 같다 스크루드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랄라스가 지적한 핵심은 바로 지리적 불리함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3경기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기 때문에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내가 하비에르 아길의 멕시코 감독이라면 지금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며 멕시코의 유리한 입장을 부각시켰죠. 실제로 멕시코는 이번 월드컵에서 지리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경기를 치를 뿐만 아니라 모든 조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고지대 적응은 이미 되어 있고 홈 관중의 지지는 압도적이며 상대팀들은 비싼 물가에 허덕이고 있으니 멕시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꿀 조건인 셈입니다. 랄라스의 발언 이후 살인적인 숙박비 문제까지 불거지자 SNS에서는 랄라스가 이제 한국 팬들이 비싼 방값 때문에 못 와서 멕시코가 더 좋아한다는 농담까지 추가하겠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명보호,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조 추첨 직후만 해도 한국 축구계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조합이면 충분히 16강 갈 수 있다. 좋은 조를 받았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한국 대표팀은 이제 다음과 같은 지옥의 3종 세트를 극복해야 합니다. 1. 살인적인 물가 과달라하라 405%, 몬테레이 466%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숙박비 인상률, 팀 운영 예산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원정 응원 팬들의 숫자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2. 고지대의 저주 에스타디오 아크론의 해발 1571m 나는 살인적인 고도, 한국의 빠른 축구를 구사하기 어려워지고 연속 2경기를 이곳에서 치러야 한다는 점이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3. 멕시코 홈 관중 수만 명에 달하는 멕시코 팬들의 함성과 야유. 특히 멕시코와의 직접 대결에서는 완전한 원정 분위기를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한국은 최선의 조 편성을 받았지만 최악의 환경 조건에서 싸워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좋은 조를 받은 행운이 무색하게 경기장 밖에서의 전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축구협회는 이미 고지대 적응 훈련 계획을 수립 중이며 대회 전 충분한 기간 동안 멕시코에 머물며 환경에 적응할 방침입니다. 선수단은 적어도 경기 23주 전에 멕시코 현지에 도착해 고지대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선수들의 몸은 서서히 낮은 산소 농도에 적응하게 되며 실전 감각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스포츠 과학 기술을 활용한 체계적인 컨디션 관리로 고지대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손흥민을 필두로 한 유럽파 선수들의 경험과 실력도 큰 자산입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멘탈과 피지컬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도 이런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떠올려 봅시다. 당시에도 한국은 결코 순탄한 조건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경험이 부족한 선수들, 낮은 전력 평가, 회의적인 전망. 하지만 한국은 불굴의 투지와 국민들의 응원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2026년 6월 멕시코에서 다시 한번 2026년 6월 멕시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홍명보호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스타디오 아크론의 1571m 고지대 수백 % 오른 미친 물가 그리고 수만 관중의 함성과 야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한국 축구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과달라하라의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그리고 몬테레이의 에스타디오 BBVA에서
펼쳐질 한국의 도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 선수들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전 세계 한국 팬들은 그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고지대든 저지대든 멕시코든 어디든 우리는 싸운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